평생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퇴직 때 퇴직금까지 두둑이 챙기면 이제는 걱정 없는 노후가 펼쳐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2달 만에 후회가 찾아온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70세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했던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은 35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다 지점장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의 축하 속에 2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스스로도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가 열리겠구나 하고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후회를 입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활비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매달 넉넉한 급여가 들어왔고 경조사비나 식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지출이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월세는 없었지만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부부의 생활비, 병원비가 합쳐지니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이 훌쩍 들었습니다. 연금은 월 120만 원이었지만 나머지는 퇴직금을 깎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2달 만에 퇴직금 통장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공허감이었습니다. 직장 시절에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목적이 있었고 지점장이라는 자리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신문을 보고 TV를 켜도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려 해도 늘상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직후 가장 크게 찾아오는 공허감은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정체성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은행 지점에만 있어도 하루 수십 명의 고객을 만나고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런 연결망이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같이 퇴직한 동료들과 한두 번 모였지만 이내 서로의 처지가 달라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영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손주 돌보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집에 남아 점점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퇴직금은 단순히 목돈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자산 관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써버리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이후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순간 반드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금과 연금만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투자나 생활비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역할의 전환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났다면 지역사회나 봉사활동 혹은 취미와 같은 새로운 활동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심리적 공허감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셋째, 관계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배우자와의 생활 패턴 조율, 친구나 이웃과의 소통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인간관계를 조금씩 다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은행 지점장의 후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 2억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준비 없이 쓰면 2달 만에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정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마음은 새로운 역할로 채우며 관계는 꾸준히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제가 퇴직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생 은행에서만 일했고 마지막에 지점장으로 나왔으니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죠. 퇴직금 2억 원 받으면서 이제는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겠다고 스스로도 안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달 만에 후회라는 게 밀려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그동안 미뤄뒀던 책도 읽고 친구들과 골프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와 닿은 건 돈 문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식사나 경조사도 대부분 회사 비용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게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더군요. 관리비, 전기세, 보험료, 생활비, 게다가 나이 들면 병원 한 번 안 가고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병원비까지 얹히니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들어오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퇴직금에서 빼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니 불안이 확 몰려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텐데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더군요.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이유가 있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지점장이니 손님이든 직원이든 절 찾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으니 신문만 들여다보다가 괜히 TV만 켭니다. 아무도 절 찾지 않으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자꾸 부딪혔습니다. 저는 집에 하루 종일 있고 아내는 자기 생활 리듬이 있는데 제가 끼어들다 보니 서로 예민해지더군요. 아내는 왜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냐고 말했고 저는 괜히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속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고 끊임없이 전화를 받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롭다는 걸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줄더군요. 처음엔 같이 퇴직한 동료들이 몇 번 모였지만 각자 사정이 다르니 점점 모임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어떤 친구는 치킨집을 차리고 어떤 친구는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며 모임에 못 나왔습니다. 결국 남은 건 고요한 집 안과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은퇴가 이런 거였을까? 스스로 묻게 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새 역할을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이라는 건 그저 출발선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몇 달 만에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무작정 쓰다가 후회하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봉사든 취미든 작은 일이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은퇴 후의 공허함은 줄어들더군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몰랐지만 은퇴 후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 배우자와의 생활 리듬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의 방식을 바꿔야 겨우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돈이 줄어드는 게 불안하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깨달은 건 있습니다. 은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곧 은퇴를 앞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퇴직금을 얼마 받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은퇴 후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2달 만에 후회하는 길을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노후는 돈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채울 역할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은퇴 후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